네, 현지 시각 3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국무부는 바로 그 다음 날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이 투자 확대 합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번 한미 외교 장관들의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협력 합의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죠. 민종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하죠. 이제 15에서 25%된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니까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서 우리 한미 간의 다양한 협상 내용에 대한 회담과 또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박사님 어떻게 좀 봤는지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 4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월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팩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안보 부분에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행을 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그 관세 협상 이후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 갖는 국무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그 장관 사이에 그때 장관급 회담이 열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뭐 관세 협상 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작년 11월에 있었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한번 점검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명분을 해가지고 세부 사항을 짚은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협력 어떤 그 모멘텀이 잡힌 거죠.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조선 분야 협력 이와 더불어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양국 장관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제 그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큰 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이 이제 다른 7개, 6개 국가와 함께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어떤 확보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올해 그 첫 번째 의장국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루비오 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네. 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대미 투자, 그러니까 경제 통상 분야 이게 안보와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15%로 확정된 한미 관세를 다시 25%로 했고 이번에 외교 수장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 코멘트가 좀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통상 관련해서 미국 내부의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게 무슨 뜻이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며 이걸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미국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한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정말 어렵게 관세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10월 말에 이제 타결을 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측이 우리 측의 의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했지만 그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 합의만 해놓고 지연시키면서 이제 미국 측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외교안보 통상 분야의 그 장관들께서 다 가셔가지고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 양국 간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잘 풀었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관세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각에서 또 USTR 대표가 보이콧도 하고요. 물론 부대표와 만났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나빠 보이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외교부 수장이 만나서 핵잠이라든가 그렇죠? 예, 마스가 마누가도 다 논의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한미 통상 쪽 라인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의 좀 가는 과정이겠죠?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 그 전략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성은 양 모두에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이 우리가 선방을 한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조선이나 원전 같이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에게도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 조선이나 원전에 있어서 제조 역량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관련돼서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교 수장들이 만났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민간 원자력이나 핵 잠수함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해 나가겠다.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한미 협력은 지속해 나갈 필요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본다면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게 관세를 인상하면 그 얻을 수 있는 것이 크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입법이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서 관세를 인상하면 입법 절차가 해결이 되면 관세 인상을 다시 낮춰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굉장히 시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늦어도 우리 국회가 2월 말 3월 초에 통과시키기도 한다면 그렇지만 그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리 기업들이 갖게 되는 불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그 불안정성에 의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한미 협력을 증대하는 부분에 부합할 것이냐? 그럴 때 그런 걸 본다면 이것은 어떤 대미 투자를 조속히 실행해 달라는 미국 측의 정치적 압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이번에 이제 쉽지 않다, 뭐 난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안이 커졌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2월 내에 대미 투자 촉진법을 이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그럼 좀 급물살도 타고 이 문제도 좀 빠르게 해결되지 있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사실 그 좀 강하게 의견을 좀 표력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내 어떤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고 그 부분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관세 협상의 어떤 결과물을 흐트러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응을 한다. 네.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논의가 또 어떤 그 계기가 돼가지고요. 또 우리 국회에서 어떤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급물살을 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한미 협력이라든지 관세 협상 그 자체의 틀이 깨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위기다 난제다 하지만은요 한미 외교 수장들끼리는 지금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나왔던 3대 패키지가 있습니다. 원자력, 조선, 이제 마누가와 마스가가 있고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이 있거든요. 이 3대 패키지 한번 내용 좀 점검해 볼까요?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대 협력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는 민간 원자력,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조선 분야인데요. 이걸 크게 보면 조선과 원전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과 원전 분야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가장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핵심 분야거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이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기 세계 최고의 어떤 제조 역량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독점 문화라든지 어떤 법이 잘못된 걸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경쟁이 사라지면서 거의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은 그 배를 짓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제 사라져버린 네. 역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화가 들어가서 필리 조선소를 갖다 이제 인수하면서 조선업을 재건해야겠다. 근데 이게 조선업을 재건해 조선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해야 되는 그러한
그 중차대한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역설하는 거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떤 그 차세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세계 최대의 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선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원전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를 더 건설하겠다. 근데 그 파트너 제조 역량이 미국은 없기 때문에 예. 그 파트너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이제 한국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협력 패키지라는 거는 정말로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보는 거고 이제 그 조선 원전 분야 특히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에 네. 어떤 그 군함을 건조해 준다든지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 정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가장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가 협력을 하기로 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급무살을 타면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대 패키지 중에서 원전 쪽 보죠. 이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얘기한 대로 하나그룹이 좀 잘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게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마누가 프로젝트거든요. 그러게요. 첫 번째 투자처럼 이 원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마누가 프로젝트 얘기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정책 분야가 에너지 분야예요. 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나 천연가스나 양질의 석탄 같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화석연료 에너지를 마음껏 공급해 가지고 이제 그 경제 성장을 토대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원전을 통해 가지고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거의 중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 그러니까 물과 전력이 차세대 어떤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에 있어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누가라고 해 가지고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이니셔티브를 주고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설계 기술이 좋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네. 세계 최고의 제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웨스팅하우스를 모태로 해가지고 발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운영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뭔가 소유권이나 지적 재산권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부분을 잘 해결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누가는 심도 있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최초의 원전은 미국한테 배웠죠. 웨스팅하우스한테 많이 배운 건 사실이지만 그 뒤로는 우리 한국 K원전의 놀라운 발전이 있습니다. 이번에요, 교수님. APR 1400 이게 우리의 원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건설해 주겠다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작년 관세 협상을 통해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1,500달러는 조선 분야, 마스가 분야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데 그럼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할 때 어느 분야를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것에 부응해서 우리 정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모델은 APR 1400을 네. 이제 그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소형 원자로 부분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수출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온 국내에서 발전시켜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갖다가 상용화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PR 1,400이 미국에 수출이 된다면 그 동반으로 우리 그 기업들이라든지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APR 1000이냐, APR 1400이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원자로를 갖다 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출을 하기로 결정한 체코 같은 경우에는 APR 1000을 갖다가 네. 수출하기로 했어요. 네. 거기에는 아무래도 원전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을 필요로 하기 때 APR 1000을 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떤 그 원전 수요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어쨌든 APR 1000이든 APR 1400이든 어쨌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그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큰 걸 만들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의 적극적인 그 어떤 그러한 그 제안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그 강점으로 내세우는 on time within budget 해가지고 제 시간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그 반영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원전 산업이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그런 블루오션을 갖다 개척하는 그런 쾌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누가에서 쾌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마스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래도 우리가 좀 마스가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도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특히 군함과 연계하는 부분들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 블루오션을 해서 우리 그 기업들 정부에서 많은 그러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만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만 그 부분에서만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라든지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은 그냥 상징성을 가진 것이고요.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군 해군력을 우리가 그 다시 이제 복원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 대통령께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술을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핵추진 잠수함에 있어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MR 그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축소하거나 좀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그 핵추진 잠수함의 그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우라늄 농축이나 네. 핵을 재처리하는 부분에서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 연료 허용해 준 걸 가지고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 그 정도까지 우리 기술이 발전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 무너져 있는 조선 생태계, 특히 미 해군의 어떤 그 역량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모태가 되는 것이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가 네.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미 해군에 관련해서 그 군함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가 추가 그 미국 내 추가 어떤 그 조선소를 인수하려는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H 현대라든지 삼성중공업도 미 해군 관련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지 기업들과 그룹들과 이제 MOU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그 한미 협력에 있어서 이제 그 미래가 촉망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협력에 대한 노력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미국 측에서는 다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매긴다라는 요 사안을 관보에 게재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25%의 관보 게재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 봐 주시고요. 만약에 되면 이걸 다시 또 되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네.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그 어떤 그 진전 사항이 느리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11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트럼프 네. 행정부가 뭔가 성과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무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겨주고 싶은 그러한 그 욕심이 크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다는 의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푸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 인상이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설사 그것이 이제 관세가 인상된 관보에 게재돼서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관세 인상의 명분이 이제 그 입법 절차가 미비 네네네. 지연됐다 이 부분이고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그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이 머지않아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측에서도 정치적 압박인 거지 협상 자체를 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